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 김문과학연구소에 있는 엄찬호입니다. 오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 2시간 동안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전 근대의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는 전근대 자료하고 일본에 있는 전근대 자료를 통해서 왜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 되었는지, 그런 이제 말하자면 역사적인 연원에 대한 그런 독도의 역사를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근대법 체계 속에서 독도가 우리 땅으로 확정되어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독도가 전근대부터 물론 우리 땅으로 쭉 이어져 왔지만은 근대 법적인 면에서 우리 땅으로 확정 지은 것은 지금 보시는 그 고종 황제의 1900년에 내려진 칙령 41호입니다. 이 칙령 41호에 의해서 독도가 그 울릉군 소속으로 직접 이제 관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도 그 칙령 41호 내용을 보면 그 2조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지금의 그 울릉군청의 위치죠. 그다음에 구역은 울릉전도와 그다음에 죽도 및 석도를 관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울릉도에다가 울릉군수라고 한 직제를 이제 두게 된 것이고, 그 울릉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은 울릉도 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죽도를 관할하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석도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 41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석도가 곧 말하자면 독도인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독도하고는 다른 이름이 다르지만은 이 석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자로 되어져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뜻을 보면은 돌석자의 섬도, 그러니까 돌섬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돌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 바위에 있는 암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배들이 우리나라 그 근해안에 와서 그 측량을 할 때도 리앙꼬르암이다, 뭐 리앙꼬르 섬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로 되어진 섬이다,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돌섬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석도라고 하는 그런 한자의 명칭을 썼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우산도라든가 자산도라든가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마도 당시 그 일반인들이 일반 그 어부들이 통용에 썼던 돌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자로 옮겨서 석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도가 돌섬인데, 돌섬이 나중에 이제 음역화되어져 가면서 결국 이제 돌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 그 독도 지역에 어업을 왔던, 그러니까 어업하러 왔던 많은 어민들이 대다수가 그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사람들에게서는 그 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사투리상 독이라고 하는 말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섬이라고 하는 얘기는 독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독섬이 나중에 이제 그 한자로 다시 정정이 되어지면서 독도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도라고 불렀었지만은 또 일본 사람들도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 독도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지금이 독도죠. 그러니까 당시 독도를 가리켜서 그 공식 문서상에는 독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 언급된 것이 1906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문서상에 독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 측 문서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독도 연근에 와서 어업을 하면서 그 남겨놨던 기록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조선 사람들이죠.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대한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조선 사람들이 그 독도를 독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칙령 41호에서는 석도라고 기록을 했지만은 그것이 돌섬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또는 독도라고도 불리기도 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독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지금의 독도인 것이고, 말하자면 칙령 41호에서 석도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 이제 독도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칙령 41호에서 결국 그 죽도하고 독도를 울릉군수가 다 관할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칙령 41호로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나라 관보에다가 게재해서 대내외 쪽으로 울릉도가 독도까지 관할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근대 시기에도 물론 독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알고 있었고, 또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에다가도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법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1900년에 칙령 41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그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근대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 된 것은 일본의 그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서 일본 땅으로 된 것이 가장 최근에 법적으로 확정된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05년에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그 현 고시로 고시가 된 것인데요. 물론 이제 그 앞서서 일본 내각에서 독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마네현의 현 고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 현 하면 우리나라로 한 면사무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면사무소 문 앞에다가, 현관 문 앞에다가 이 A4 용지만한 그런 고시를 붙여가지고 그 독도를 일본 옥기현에 소속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고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일본이 근대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킨 그런 증거다라고 일본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연원 예로부터 일본 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왔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만약 정말 일본 땅이었다면은 왜 일본 땅으로 편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 땅으로 편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1905년 이전에는 최소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서가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1900년에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정을 지어놨는데, 일본은 1905년에 와서야 이 문서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지금 자기네가 먼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확정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1905년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있던 때였습니다. 러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영유권을 가지고 일본이 러시아에 전쟁을 도발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 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전쟁 중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일본의 러일 전쟁의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독도를 몰래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이제 고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칙령 41호는, 고종황제의 칙령 41호는 황제의 명령으로 지시가 하달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관보에다가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국가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는 그런 관보에다 게재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도 안 하고 단지 시마네현의 거기 그 현청 문 앞에만 고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야 1900년에 가서야 이제 이 사건을 알고 일본에 정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죠. 독도는 분명하게 조선 땅이고 일본 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해서 우리 땅이라고 한 걸 분명하게 일본 쪽에다가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런 그 과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이 시마네현 고시를 가지고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땅이라고 하는 증거를 대내외적, 국외적으로도
확정 지어주는 것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으로 내려온 스케핀 그 677호의 문서입니다. 뭐 이 문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 문서의 후속 그 지도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건데, 이 지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북한, 남쪽은 남한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남한과 북한하고 일본과의 경계선을 표시하면서 그 동해 쪽에 그 경계선 모습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하게 독도를 포함해서 독도를 이렇게 반원으로 일부러 그려가지고 남한 쪽 영토에다가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이 승리해서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그 원래 국가들한테 돌려주면서 이 한반도의 그 영토를 표시를 한 지도인데요. 그러면서 독도를 분명하게 한반도 쪽으로 조선의 영토로, 그러니까 당시로는 뭐 대한민국의 영토죠.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한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에 첨부되어 있던 지도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승국인 연합국 측과 일본 측 사이에 과거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이제 확정지은 그런 이제 문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의 문서에 우리나라도 전승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 로비를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빠뜨려서 뭐 우리나라는 전승국의 이름을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그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서 이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애초에 초안 문서에는 독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부속 도서를 우리 한반도 전체하고 한반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부속 도서를 명기해 놓은 것이 그 제주도와 거문도와 독도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안에는 분명하게 독도를 이제 한국 영토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빠져버리고 제주도와 그 거문도는 그냥 이제 명시를 해놓고 나머지 독도가 있던 그 자리 문안에는 다젤렛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써놓았는데요. 그 다젤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여전히 뭐 남아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울릉도라고 보는 분도 있고 독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원래가 독도가 있었기 때문에 독도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애초에는 그런 그 연합국 측에 의해서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확정되어졌었는데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빠뜨려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분명하게 독도를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독도를 한반도 쪽의 영토에다가 분명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 문안에서는 독도를 빼버렸지만은 지도에서는 그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에다가 표시를 해서 한국의 영토로 분명하게 확정을 지어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조약 문안에서 연합국 측에서 독도를 빼버렸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이 한반도에다가 넘겨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 이렇게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가 근대 법적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1900년에 고종 황제의 칙령 41호에 의해서 울릉 군수의 관할하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칙령 41호에 의해서 독도가 근대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확정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에 강제로 편입시킨 것은 1905년, 그러니까 고종 황제 칙령 41호가 있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일본 영토로, 그것도 러일 전쟁 와중에 혼란 속에서 몰래 일본 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편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일본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해방되고 나서 연합국 측에 의해서 독도는 분명하게 우리나라 땅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볼 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그 일본인들의 주장은 전혀 허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